안녕하세요. 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3월 3주 주식시장 상황, 3월 3주 자산 투자 결과, 부동산 투자 계획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은 중동 분쟁 심화에 따른 유가 급등과 연준의 금리 동결 소식에 큰 변동성을 보이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연준은 3.5%에서 3.75% 범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26년 근원 PCE 물가 전망치를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횟수도 축소를 했는데요. 올해 단 한 차례의 금리 인하만을 시사하며 시장의 조기 인하 기대감을 낮췄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유가는 급등하였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차질 우려로 브렌트유가 22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유가 급등이 물가를 자극하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 전반에 확산되었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를 살펴보자면 엔비디아는 GTC 2026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신제품 로드맵을 공개했으나 시장 전반의 하락세의 영향을 받아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FSD 시스템의 시야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규제 당국의 조사가 확대되면서 주가가 3.2% 하락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속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이크론은 26년 회계연도 3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실적이 아주 잘 났음에도 주가가 3.9%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3월 2주차 대비 3주차에 저의 전체 계좌는 3,3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주식부터 살펴보면 전주 대비 환율은 0.5%, 속슬은 0.8%, 아이렌은 마이너스 0.7%,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3.5%, QLD는 마이너스 4.1% 상승 하락하였습니다. 속슬이 3월 16일에 5.8%, 3월 17일에 2.3% 이틀 연속으로 올라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면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기준대로 300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속스를 매도하고 확보한 현금으로 QLD, 아이렌이 떨어졌을 때 매수한다는 기준대로 3월 20일에 QLD 주가가 빠진 것을 확인하고 150주를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30% 이상이었던 속슬의 비중이 27%로 떨어졌고 QLD는 10% 미만에서 13%로 상승하였습니다. 투자 자금의 흐름이 미국으로 돌아오면 AI 관련주, 빅테크들이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은 실적 발표 때 항상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나 주가 상승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올 때 주가는 상승한다는 이 문구를 정직하게 지키는 시장이 바로 미국 주식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빅테크 중 가장 크게 떨어진 마소를 매수하였고, 마소가 계좌에서 일정 비중을 넘겨 기술주 전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QLD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멈추고 주식시장 부양책을 펼치기 시작할까요? 언젠가는 끝날 전쟁이고 언젠가는 부양책을 펼칠 것이라고 확신은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니 주식 투자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가 또 이란에 경고를 했네요. 이에 반해 수지 부동산 평가 금액은 4,5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서울의 집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의 진전 덕분인데요. 이주가 시작되는 시점, 완공되는 시점에는 또 한 번 큰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살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고평가 받는 시점에 매도하며 상급지로 갈아타는 똘똘한 한 채 포지션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예고로 인해 시장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써서 집값 폭등을 야기할 것이다 라고 하고, 어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성격상 양도세 중과뿐 아니라 보유세, 종부세도 인상을 실제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월 하고 있는 부동산 시세 트래킹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2월 22일에 비해 3월 15일 기준으로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7위제곱은 호가 23억에서 22억으로, 잠실 리센츠 8위제곱은 호가 32억에서 28억으로, 아포레미안 푸르지오 80제곱은 호가 23억 5천에서 22억으로, 분당구 소현동 한양아파트의 80제곱은 호가 17억 9천에서 16억 7천으로 각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종부세도 실제로 인상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물건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이라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집값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 공급이 많아진다면 신축 공급이 아니더라도 시장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집값 상승세가 멈출 것이고 신축 공급까지 더해진다면 집값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에 대비해서 두 가지 갈아타기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5월 9일 이후에도 지금처럼 상급지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재건축 사업에 들어간 수지 아파트 2년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상급지 아파트 매수하기. 둘째, 5월 9일 이후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수지가 아파트를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재건축 완공 시점에 매도하고 상급지 아파트 매수하기. 실제로 제가 생각한 두 가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원시 장안구에서 용인시 수지구로 갈아타기에 성공한 것은 평소에 저렇게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그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갈아타기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돈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